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그럼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또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는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그런 종목들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까는 저는 좀 물음표. 좋은 회사를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더 크게 이제 주식 투자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자, 그러한 주식들로 이제 사셨는데 네. 이제 급락을 맞았어요. 네네네. 급락장이 갑자기 찾아왔어요. 네. 어떤 이슈들에 의해서. 네네. 그때 어떻게 대처하세요? 급락 왔을 때는 일단 확신이 있어서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중장기적으로도 괜찮다 생각하고. 맞아요. 근데 이게 회사 가치의 문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 그대로 회사가 제가 생각한 대로 흐름이 가지 않고 회사 자체의 문제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 회사의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데 지금은 시장의 문제거든요. 네.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은 제가 비중을 특별히 줄이진 않아요. 줄이지 않고 이제 어떻게 좀 더 살 생각을 하는 거죠. 더 마이너스가 됐다 하더라도. 네, 마이너스가 돼도 왜냐하면은 회사의 가치가 변한 게 아니고 이거는 시장의 가치 때문에 하락을 한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가 못 사드렸던 고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장을 이용해서 또 사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웬만하면은 그냥 파킹을 많이 하려고 하는 편이고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좀 제가 거기까지 생각하지 않았지만 또 이게 기업들이 좀 아리까리하다 경기 침체 왔을 때 애들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면 이런 거죠. 그냥 지금 삼성전자가 예상 실적을 또 발표를 했고 근데 삼성전자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진다. 그러면 그 IT, 반도체, 뭐 장비 업체들부터 전체적으로 좀 꺾일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종목들은 비중을 좀 줄일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왔을 때 좀 줄여놓고 현금을 두고 일단 좀 보자. 그러니까 하락장이니까 또 이게 출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또 다시 판단을 해서 밑에서 더 사더라도 일단 리스크를 조금 줄여놓자라는 그런 전략으로 좀 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꼭 정해진 게 아니고 종목별로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는 스스로 확신이 있고 미래 성장성에 대한 그런 거는 그냥 끝까지 가져가고 확신이 약한 기업 어떤 이유로든 그런 거는 좀 비중을 줄이는 방식으로 맞습니다. 정리하신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보통 요즘 뭐 30%, 40, 50% 주식 물린 분들 많이 있잖아요. 많죠. 그때 이제 전문가분들이 보통 흔히 하는 얘기가 종목 갈아타기 얘기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참 어려워요. 40, 50% 손실 난 거를 막상 판다는 게 어렵죠. 어떻게 이러한 경우 그 종목가 그래도 그 아픈 거를 이겨내면서 종목 갈아타기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게 지점에서 랩 운용을 하다 보면 본인이 이제 딴 데서 운용을 하다가 이제 주식이 엄청 깨져가지고 그 채로 상담을 하러 오세요. 상담하러 오시는데 근데 이게 말이 쉽지 30% 빠진 종목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금을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은 50% 수익을 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고민을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는 회사라는 생각이 들면, 그럼 과감하게 저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다. 이제 잘 모르는 건데, 고객님 판단을 한번 해보셔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매도를 했어요. 매도를 했는데, 제가 운용해서 올라오는 게 빠를지, 아니면 이 종목을 이 시장 상황에서 그냥 들고 있을 때 올라오는 게 빠를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는 어찌됐든지 제가 운용하고 잘 알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웬만하면 그러면 제가 잘 모르는 회사, 판단이 좀 잘 안 쓰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해서 다시 운용하는 걸 권해드리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이게 손님분들도 판단이 좀 잘 안 서실 거고, 지금 있는 흔히 투자자들이 판단이 안 쓸 거고, 저도 이 회사가 될 것도 같은데 또 잘은 모르겠고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럴 때는 절반만 줄이자고 해요. 절반만? 그 상황에서 절반을 줄여서 기다려보고 절반은 한번 새롭게? 새롭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를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즘 같은 때에는 그 수익률에 대해서 네. 너무 환상을 가지면 안 된다. 왜냐하면 고수익을 생각하다 보니까 혹은 또 그렇게 물린 거라서 좀 빠르게 많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네. 자꾸 테마 급등주들을 쫓아가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네. 거기에 가가지고 오히려 더 손실을 보는 경향이 더 커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러한 조급한 이 투자자들의 심리, 이걸 어떻게 조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흔히 이제 테마주들 이런 급등주들 이런 것들이 또 시장이 어려울 때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누구든 돈을 벌기 위한 행위로 인해서 급등주들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물량을 누구한테 넘겨야 되니까.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이런 시나리오 뭐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앞으로 어떤 뉴스들이 나올 거야 라는 거에 대한 시나리오를 갖고 있으면 내가 사전에 그 관련된 애들이 어떠한 것들이야. 근데 앞으로 이러한 뉴스들, 이러한 일정들이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오를 수 있겠다라는 논리로 접근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고 좋은 테마주들을 선택한 거죠. 근데 일반적인 이제 개인 투자한 지 오래 안 되신 분들, 이제 막 고점 지금 막 비쌀 때 시작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런 것들 편승을 많이 하려고 하시죠. 더 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근데 항상 유념하셔야 되는 거는 그래 내가 여기서 사가지고 내가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뉴스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만큼 올랐단 말이에요. 그럼 이 뉴스의 약발이 또 갈 건지에 대한 판단을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올랐어. 그러니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 급등하는 종목도 있겠지만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유가 있으면 이 뉴스가 또 나올 건지 또 그것 때문에 이슈가 돼서 올라갈 건지를 생각을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그거를 뭐 기술적이든 어떠한 방식이든 내가 매일매일 보면서 좀 대응을 잘할 수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봐요. 근데 일반 개인분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100이면 100이지 거의 수익 나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중장기로 그런 종목들을 했을 때 과연 수익이 날까는 저는 좀 물음표거든요. 그래서 좀 권해드리진 않아요, 사실. 네. 그렇죠.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는 테마주들은 급등했다가 그 원자리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그렇죠. 거의 99%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부 정책의 테마다, 근데 정부에서 밀어주는 정책에 의해서 실적이 올라가는 애들이다라고 하면은 오케이 인정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테마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워낙 많으니까 뉴스가 나왔을 때는 때려야 되는 거지. 매수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그래서 원래 이 뉴스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네. 어떤 건 뉴스에 팔아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뉴스에 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구분하세요? 어떤 뉴스에 팔고 어떤 뉴스에 사야 되죠? 이거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 뉴스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막 이렇게 올라간 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뉴스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은 매도를 해야 되는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냥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뉴스란 말이에요. 근데 바닥에서 그냥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어. 이거는 회사에서도 너무 좋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회사죠. 주변에 뿌리지 않은 거죠. 굉장히 그냥 앞으로 이게 진짜 실적이라든가 기업 이익에 도움이 되는 뉴스인데 바닥에서 그 뉴스가 딱 나왔어요. 근데 이건 오른 흔적도 없고 뭔가 기존에 뭔가 매집의 흔적도 없고 이럴 수 있잖아요. 만약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뉴스를 제대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때는 따라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게 그 뉴스로 인해서 이익을 볼 사람들을 위해서 뉴스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더 관심 있게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네. 이제 이 뉴스에는 우리가 언론사의 뉴스도 있지만 네. 사실 증권사의 리포트 같은 것도 이제 뉴스잖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요즘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반도체에 대한 업황을 안 좋게 보면서 네. 감익을 하고 목표 주가를 하향하고 이런 뉴스가 막 쏟아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야, 이때 사야 돼. 신호가 이거라고 또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네네. 왜냐하면 또 실질적으로 보니까 그 이후서부터 바닥을 찍은 듯이 이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오르고 있잖아요. 이건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네네네. 지금 네. 이러한 반도체, 좀 우리가 좀 예를 들어서 반도체에 대한 이런 안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미 보니까 주가는 쭉 많이 빠져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반영된 것으로 보고 사야 되느냐, 네. 아니면 많이 빠졌어도 이런 업황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 앞으로도 계속 더 안 좋아질 것으로 보고 패스해야 되느냐. 개인적으로 저도 이 업을 제가 2007년도부터 업을 했으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 돼가거든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목표 주가를 하향하잖아요. 근데 물론 지금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5만 원이다. 5만 원인데 예전에는 목표 주가가 1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주가가 빠지고 이익이 좀 줄어들 거라고 봐가지고 10만 원의 목표 주가를 지금 5만 원인데 7만 원으로 내린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런 목표 주가 하향이 왔을 때 그럼 내가 이거 7만 원을 보고 그게 바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는 쉽지 않았던 경우가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흔히 뭐 정유 관련된 그런 회사들도 보다 보면 일단은 하향 조정 레포트가 나오게 되면 이게 급반등할 수 있는 여력은 좀 많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굉장히 좀 그 시간이 인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어떤 분들은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본격적으로 그런 대형주를 봤을 때는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메이저 수급들을 확인을 해야 이제 판단이 쓰는 거지 굳이 섣부르게 이게 2% 3% 먹자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건 좀 맞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지금 사지 마셔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레포트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포트를 통해서 네. 빠지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에 대해서 또 안 좋은 어떤 리포트가 나왔을 때 네. 일단은 관망이다. 네, 그렇죠. 섣부르게 사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제 흔히 증권사에서도 레포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기간에 그 전에 올랐다가 레포트가 나와서 빠지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이 나왔다가 빠지는 경우들을 볼 때 그 그러니까 많이 올랐을 때 또 레포트가 나오면 잘 안 사거든요. 잘 안 사는데 빠질 때는 한번 또 봐요. 왜냐면은 그 레포트 내용이 정말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고 만약에 레포트로 인해서 빠진 거라고 하면 사전에 사가지고 레포트로 인해서 빠진 거라고 하면 레포트 때문에 올랐다 빠진 거니까 빠진 거라고 하면 진짜 이 기업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너무 좋은데 이 이슈 때문에 약간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보면서 빠질 때 차곡차곡 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약발이 떨어졌을 때. 네, 그러면서 이제 추후에 이제 계속 그 레포트를 냈던 애널리스트들은 통화도 해보고 확인도 해보고 그 기업에 제가 궁금한 제가 가보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리포트를 통해서 좋다 안 좋다 이런 나왔을 때 대응법은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신다. 네, 맞아요. 이렇게 이해를 할게요. 네네. 아까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 전에 먼저 우리 부장님은 그 투자 성향이 네. 물론 이제 단타 대회에서 우승을 하신 거니까. 근데 이게 네. 단타 대회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니 근데 보통 방송사나 증권사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네. 다 단타 대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흔히 기술적으로 해가지고 우승을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술적으로도 당연히 많이 보지만 차티스트는 아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 회사들을 처음 사고 했을 때도 그냥 조용하고 빠질 때 샀어요. 오히려 처음에 수익률이 올라왔던 것들도 남들이 좀 제가 탐방을 갔다 온 회사들 같은 경우도 그냥 조용할 때 샀거든요. 오히려 조용할 때 사고 빠질 때 사다 보니까 그게 좀 이슈화되고 뉴스들이 나올 때 갑자기 좀 세게 올라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확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 이 대회에 나갔을 때도
이게 제가 언급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약간 그런 급등주, 기술주들을 했던 분들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는 성과가 그렇게, 물론 시장이 너무 좋다 보면 그런 분들이 수익률이 엄청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시장이 따라주지 않으면 또 그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기간이 짧으니까 꼭 단타 대회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사람들 그렇다고 해서 그 기간 네. 대회 끝나는 지점에 맞춰서 팔지는 않으니까 팔긴 해야 돼요. 팔아야 돼요. 끝날 때는 다 현금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회 마지막 주에는 그 매매 그 규정을 맞추려고 짧게 매매한 것들은 있거든요. 그 매매 그 규정을 맞춰야 되니까. 근데 마지막 주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벌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도 무리할 필요가 없었고, 그리고 시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이게 잘못 들어가면 다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마지막 주에는 저도 뭔가를 매매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수급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요 구간에서 더 밀리긴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짧게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한국 시장에서는 네. 장기 투자를 하는 게 맞냐, 그냥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게 맞냐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네, 맞아요. 실제 맞아요. 그 네. 주린이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왜냐면 아까도 우리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자율주행인가요? 아까 말씀하신 했는데 2배까지 올랐다가 다시 원점으로 올라왔으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작년까지 수익률이 좋아서 플러스였는데 다시 마이너스 되고 원점에 오고, 그러니까 그때 팔 걸. 역시 한국 시장은 박스권으로 보고 상단에서 팔고 하단에서 또 사고 이래야 되나 보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주식이라는 게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제일 쉬운 게 주식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 샀어야 했는데 결과적인 거잖아요. 결과를 알고 나면 결과적으로 알고 나서 이거를 내가 얘기하다 보면 다 부자 됐죠. 다 부자 됐고 그만큼 쉬운 게 없어 또 보면은. 왜냐면 이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데 사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를 짜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은 물론 내가 팔았을 때 판 거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고 팔자마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 걸 원하냐면 나는 제일 바닥에서 사가지고 제일 고점에 팔길 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뭐 그러면 지금 버핏하고 밥 먹고 있겠죠. 근데 그래서 시나리오를 항상 짜야 되는 거고, 저도 굉장히 안타깝고 속상하죠. 왜냐면은 그렇게 올랐다가 빠졌으니까. 근데 이거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단타를 좋아하는 분들도 좀 알고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는 분들도 알아요. 근데 단타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또 단타로 성공을 하세요. 그리고 중장기로 하는 분들은 중장기로 해서 성공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이게 자기의 성향에 좀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저는 투자 스타일이 꼭 가리진 않거든요. 이거는 진짜 내 장기로 가야 돼 하는 종목은 무조건 장기로 가는 거고. 오늘 샀는데 갑자기 오늘 파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이게 제가 생각하지 못한 막 갑자기 좋은 뉴스가 나왔다. 그럼 일단은 때리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꼭 장기 투자가 좋다, 단기 투자가 좋다. 라고 해가지고 뭔가 맞다라고 하기에는 좀 정답은 없는 것 같고, 자기 성향에 맞아야 된다. 근데 대부분의 중장기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확률적으로 좋은 회사를 오래 갖고 있었던 분들이 더 크게 이제 주식 투자 성공한 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장, 내가 들고 있는 주식 괜찮다. 그러면 내 거는 잘 안 움직이는데 옆에 막 오르고 그러면 막 조바심 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꼭 참고 기다리면 되는 건가요? 진짜 그 종목에 확신이 있으면 기다려야죠. 네, 근데 저도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뭐 분산을 하니까 어쨌든 현금을 항상 두니까 뭐 그런 것도 일부는 따라갈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자기가 이게 너무 좋은 회사라는 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에는 따라가지 않고 기다리는 게 자기 수익률 올리는 데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우리 하반기 우리 주식시장 뭐 여러 가지 논란이 많죠. 뭐 금리 인상에 대한 경기 침체에 대한 뭐 이런, 그래서 경기 방어주냐, 무슨 뭐 금융주냐, 배당주냐, 별의별 얘기가 있는데
하반기 업종 가장 좋게 보시는 섹터나 네. 네, 산업이 있다면 어디가 있을까요? 근데 지금 이런 굵직굵직한 산업들은 굉장히 다 좀 어려움에 처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요. 왜냐면 이게 뭐 금리 인상을 해서 뭐 시장의 돈줄도 좀 죄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 원자재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모든 그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익률이 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됐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리오프닝, 코로나 이후에 리오프닝이 시작이 됐잖아요. 근데 리오프닝이 하면서 실제로 그때 한 번 테마로 움직임이 있었어요. 리오프닝 수혜주들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최근에 또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다 빠졌는데 어찌 됐든지 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또 실제로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리오프닝 주들은 다시 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또 빠져 있으니까, 근데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또 기업 주가는 당연히 오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뭐 리오프닝 중에서 이거는 실적이 좋은데 주가가 많이 빠져져 있는 거, 그 중에서도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웹 콘텐츠 회사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왜? 예, 웹 콘텐츠. 그러니까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영화도 만들고 드라마도 만들고 소설도 만들고. 우리 보통 드라마 제작사 얘기하시는 건가요? 드라마 제작사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그 웹툰 관련된 일을 하는 회사들이 또 있거든요. 우리 상장 시장이 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좀 옥석을 가려서 찾으면 그러니까 웹툰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를 드라마나 영화로 제작하는. 그렇죠.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펼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뭐 네이버나 카카오에서도 그런 웹툰 회사들을 굉장히 많이 인수하고 그렇죠. 밸류를 인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시장은 시장 경기가 어려워져도 좋은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쪽 업종으로 좀 찾아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제 그런 업종으로 우리가 이제 좀 한정을 해가지고 투자할 만한 회사를 찾는다고 하면, 네. 왜 우리 보통 1등주를 투자해라, 아니면 2등주를 투자해라, 아니면 네. 뭐 밑에 아래쪽을 투자해라,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어떤 주식을 투자하는 게 좋은가요? 사는 게? 기본적으로는 1등주를 추천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해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시장을 지배력이 크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제 매출이라든가 시총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이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어쨌든 1등을 하고 있는, 그 산업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주들을 찾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떠한 이제 산업의 변화에 맞춰서 이제 바뀌는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연구를 했던 기업이라든가, 그럼 그게 진짜 실제로 이익에 기여를 하게 될 수 있는 확률들이 얼마나 있는 건지, 그게 어떠한 기업들과 그걸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하다 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제28회 한경스타워즈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하신 하나증권 김대현 부장님을 모시고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셨길래 이 험난한 저 3월부터 6월 달까지의 시장에서 어쨌건 플러스 수익률을 내셨는지, 그러한 그 나름대로의 그 투자 기준,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아마 우리 가족분들도 아마 많은 그 돌아보는 자신을, 투자 습관을 돌아보는 그 어떤 시간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김대현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